자,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이 바닥으로 생각하고 줍줍한다면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SK하이닉스가 좋을까요? 이 두 회사의 지금 실적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죠. 과거에도요, 이처럼 반도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꺾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이 그랬고 2017년 그리고 2020년이 그랬는데요. 그때도 실적은 지금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고점, 즉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럴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컨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파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여윳돈을 물타기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이 바닥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자, 반도체는 곧 한국 경제입니다. 즉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코스피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들께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반도체 종목이 폭락하는 세 가지 이유와 함께 각각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 지금 바닥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시간이 조금 깁니다. 자, 그런데 간단히 듣고 내가 돈 벌겠다 하시는 분들 영상 끄시고,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내가 잘 이해하고 내 돈을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분들만 자문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연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재무제표 그 가운데 두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그림에서처럼 삼성전자는 지난해 2025년이죠.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올해 2026년 2배 이상 폭증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9배, 1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것은 뭐 주식 템버거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SK하이닉스는요, 지난해 2025년 대비 올해 매출액은 3.5배, 영업이익은 6배가 났습니다. 자, 두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급상승을 이끈 가장 큰 이유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HBM 고대역폭 메모리도 있지만 최근 1년 사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생산하는 D램 가격이 무려 8배씩이나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보면 SK하이닉스의 매출액 증가율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죠. 그 이유는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인 D램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HBM, 즉 고대역폭 반도체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이고, 또한 삼성전자 매출에는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가전제품, DX 분야라고 하죠. DX 분야 매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삼성전자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는요, D램과 HBM을 포함한 총 매출액, 즉 총 캐파에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2027년 예상치 보겠습니다. 2026년과 지금 말씀드린 2027년은 예상치입니다. 삼성전자의 202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즉 2026년 대비 매출액은 약 30%, 영업이익은 약 40%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의 2027년은요, 올해 대비 매출액은 약 50%, 영업이익도 약 50% 가까이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K하이닉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모두 삼성전자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요,
특히 D램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D램 캐파가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많은 삼성전자의 매출 및 영업 증가 이익률이 SK 하이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두 회사의 실적 추정치가 치솟은 것은 D램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전망에 찬물을 끼얹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근 반도체 주가가 왜 폭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제 의견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국 최대 D램 업체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때문인데 이 기업이 지난 27일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 증권 거래소 거창반에 상장되면서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00% 넘게 급등했고 그 결과 단숨에 중국 내 상장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죠. 그 다음에 큰 자본을 등에 업었죠. 자,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D램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치고 탑3에 등극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허황되지 않는 이유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 기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8%, SK 하이닉스가 29%, 마이크론이 22%, 그리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8%인데 딱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은 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2배 이상 점유율이 높아진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심자외선 DUV라고 하는데 노광 장비의 양산도 시작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중국의 본격적인 반도체 굴기가 한국 주식, 구체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우려는 기본적으로 당장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반도체가 마치 단팥빵 만들듯이 후다닥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예컨대 한국에 짓고 있는 용인 반도체 공장이나 앞으로 짓겠다고 하는 호남 반도체 공장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최소 몇 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현재 미국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정도 몇 년이 걸리죠. 실제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4년 뒤인 2030년 정도에 현재의 생산 규모를 2배 정도로 늘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내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반도체 가격 고점 논쟁입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었고 소위 오픈런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돈부터 내고 순서를 기다리는 장기 계약이 일반화되었다는 건데, 자,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최근 14건의 장기 공급 계약 LAT라고 하는데, 즉 이미 보장된 매출이 최소 1,000억 달러, 원화로 따지면 약 145조 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장기 계약으로 마이크론이 입금받은 예치금만 해도 220억 달러, 원화로 따지면 약 30조 원에 이르는데, 만약 수요자 측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220억 달러, 약 30조 원을 날리게 됩니다. 반면 계약한 이후에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도 장기 계약에서 정한 가격 이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같은 장기 계약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전체 물량 대비 약 절반에 가까운 40 내지 50%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장기 계약 구조는요, 반도체 기업이 잘 나갈 때의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만약의 경우 반도체 피크아웃, 즉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는 불황기에도
계약했기 때문에 이익을 지속할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물론 예상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그것이 당장의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범용 D램 가격은 올해 내내 꺾임없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범용 제품의 경우에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올해 들어서 지난 6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 결과 최소 내년 2027년까지는 범용 D램의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매체들도 많습니다. 특히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요,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고대 역병 메모리 HBM은 맞춤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면서 관련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최소 앞으로 2, 3년은 더 가겠지만 대략 2029년부터가 문제라고 예상했는데, 이 같은 전망은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2030년 정도에 현재의 2배 정도로 매출을 증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상장된 지난 월요일에는 한국의 반도체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즉 초대형 데이터 센터와 대규모 서버 인프라를 직접 구축 운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 공간, AI 인프라를 대규모로 제공하는 기술 기업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는 5개 기업 정도로 손꼽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 오라클 등인데, 그런데 이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꺾인다는 소식, 그 때문에 반도체 칩 구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도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폭락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5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관련 투자 금액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연 73%씩 빠르게 확대되었는데, 최근에는 돈이 줄어들면서 내년부터는 이 같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유력합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입니다. AI 산업의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가 그들의 반도체 칩을 팔아먹기 위해서 오라클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뿐만 아니라 오픈 AI와 같은 AI 주도 기업들에게 대규모 직업 보증과 협력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순환거래라고 보는 거죠. 이 같은 순환거래가 결국은 거품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해지면서 반도체주 폭락에 기여하고 있고, 이 같은 불안 때문에 월요일 밤 미국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했고, 그 뒷날 화요일에 검은 화요일 한국 주식도 폭락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금액 증가율 둔화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관련 투자 금액 상승률이 꺾인다는 것이지 투자 금액 절대치, 즉 규모는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 사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관련 산업에 투자를 줄일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는 수익이 아니라 적자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금액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순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들끼리 자금 흐름을 공고히 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굳히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그만큼 뽑아야겠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거품이고 그래서 터지는 것을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투자자들은 투자 자체를 올스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AI와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이 폭락하면서 1930년대에 미국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같은 걱정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으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이 바닥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저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앞에서도 보았지만 지난 2025년에 비해서 올해 즉 2026년의 매출액 증가율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인 D램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SK하이닉스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 즉 2027년 예상치를 보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D램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고 예상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D램 생산 캐파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많은 삼성전자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이 SK하이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이번에 중국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촉발한 반도체 공급 증가 및 가격 하락 우려를 감안하면 비대역폭 메모리 즉 HBM 매출이 더 많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기업의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2026년과 2027년 주가 대 순이익 비율 즉 PER은 어떨까요?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PER은 2026년 5.45, 2027년 3.86인 반면 SK하이닉스의 예상 PER은 각각 5.75, 4.16입니다. 자, 이 같은 PER은 지난 27일 종가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가 살짝 PER이 높기는 하지만 두 기업 모두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하면 워낙 낮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최근 많이 떨어진 반도체 주가, 그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만약 지금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바닥이라면 내가 선택한다면 투자를 어느 종목이 좋을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 종목의 주가들이 사실은 한국 주식 시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께도 같은 이유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오늘 방송도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